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세금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실제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명목상 금액을 표시할 뿐이지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목화폐라고 부릅니다. 물물 교환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가치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전차는 찬잎을 빻아 벽돌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전차 15개면 당시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가지며 교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차, 옷감, 쌀, 조개껍질, 구리, 금, 은, 철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국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이 도입한 종이화폐, 교자가 바로 명목화폐의 시초가 됐습니다. 명목화폐는 겉에 쓰인 숫자만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내재 가치는 없습니다. 교자를 가져오면 철전으로 교환해 주었는데 당시 교자 한 장에 철전 770개를 교환해 주었다고 합니다. 명목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조 방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폐 위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높고 오로지 국가만이 통화 발행을 담당합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세계는 미국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금본위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합니다. 금본위제란 금 1온스가 미화 35달러에 해당하며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미국 달러와 묶어 놓는다는 제도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가 됩니다. 기축통화란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금본위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베트남 전쟁으로 전비 마련이 시급했던 미국은 1971년 돌연 금본위제를 해체합니다. 금본위제가 사라진 후 세상의 화폐는 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의 담보가 사라진 것입니다. 금본위제가 사라지면서 세상은 금에서 해방된 돈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일정 부분의 지급 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출하여 돈의 양을 늘리는 마법 같은 일을 벌입니다. 은행의 수익은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예대금리 마진입니다. 대출자에게는 대손충 당금을 포함하여 장기로 높은 이자를 받고 예금자에게는 단기로 낮은 이자를 지급합니다. 대손충 당금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준 뒤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은행은 신용창출이란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어 대출하면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심지어 은행은 채무자들이 갚지 못한 부채를 할인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갚지 못한 여러 사람의 부채를 모아 하나의 패키지로 상품화하면 부채 상환의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령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빌린 5억이라는 부채가 캐나다 연기금에 팔리고 또 그 부채는 미국의 은행을 거쳐 호주의 은행으로도 팔리게 됩니다. 즉 빚이 전 세계를 돌고 도는 것입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부채, 파생상품을 사람들이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돈의 유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이 탐욕으로 돈을 계속 빌리는 것이고 둘째는 은행 자신도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더 빌려주려고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빚의 사회인 셈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명목금리만으로는 금리, 즉 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매달 받는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임금이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임금이 올라도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으면 실질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명목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주는 회사에서 임금이 7% 삭감되고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를 A조건이라 하고 임금이 5%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12%에 달했을 때를 B조건으로 한다면 두 조건의 실질 임금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5% 인상되는 B의 조건을 선호하겠지만 A, B도 조건의 실질 임금은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한국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물건의 가격 상승은 이해하기 쉽지만 화폐 가치 하락은 이처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돈은 고정된 것이라는 화폐 착각이 문제입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의 거래나 금융 결제의 기본이 되는 화폐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달러를 얼마든지 찍어내도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제무역과 금융거래에서 사람들이 달러를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죠. 화폐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물물 교환일 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이동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채무자는 상황이 나아지고 채권자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기 쉬워지고 채권자는 가치가 떨어진 돈을 회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1억 원을 대출한 사람이 연간 3%의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면 10년 후 갚아야 할 돈은 약 7,400만 원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빚이 녹는다라고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10% 낮아지고 우리는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이 화폐를 더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국가의 화폐 발행이 일종의 과세인 셈입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 임금이 오르지 않은 일반 시민이고 이득을 보는 쪽은 정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미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달러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3억의 미국인이 아니라 80억 명의 전 세계인이 나눠 내는 것입니다. 평상시 돈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화폐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약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힘든 겁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은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들의 중개 수수료는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부담입니다. 전자화폐의 창시자 데이비드 차움은 이를 빅브라더라고 칭하고 매우 착취적이며 국제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022년 신권을 발행하며 화폐 개혁을 시도한 나이지리아에서는 갑자기 국권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 사람들이 자국 화폐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40일 안에 신권으로 교환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문맹층은 그를 몰라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했고 국가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에게 신권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은행이 약탈되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국의 화폐를 불신하게 되자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의 비트코인 채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트코인과 달러를 함께 사용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정부가 발행한 전자화폐인 이 나이지리아가 있지만 채택률은 0.5% 미만입니다. 화폐를 교환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수단에 필요한 건 가격 측면의 안정성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국 화폐의 안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처럼 한순간에 내가 가진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중앙정부가 하루아침에 계좌를 폐쇄하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지갑을 개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화폐는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신요리지를 챙깁니다. 신요리지란 화폐 주조 차익을 말하며 보통 종이돈 1달러의 발행 비용은 3%도 안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화폐 발행 독점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민간 채굴자가 비트코인을 발행, 즉 채굴합니다. 이때 전기세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트코인 신요리지가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국가의 화폐 발행 독점으로 발생하는 신요리지 수익에 대한 커다란 도전인 셈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무한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중앙정부는 꼭 필요할까요?
비트코인 선호자들이 말하는 탈중앙화가 대안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전자화폐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차움은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심각해지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결국 중앙정부를 신뢰할 거라고 말합니다. 과연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이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돈,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